농지를 사야 돈을 많이 버는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농지를 사는데, 요게 밭전인데, 요거 밭전. 자, 이걸 사버리면은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지금? 자, 물건번호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2번. 물건번호 2번. 2번 사면 돈 되겠죠? 공장에서 이 덤프 트럭이 돌락하면 여기 딱 가려가지고 지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경매에서는 1차에서 딱딱 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거 위주로 사면 좋겠다. 저는 했다, 그죠? 공장에 붙어 있고, 그죠? 붙어 있고 조그마한 농지 붙어 있는 거. 그런 게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요거 사면 되느냐? 16에 237은 어떠냐입니다. 자, 16에 237을 보면은, 자, 요겁니다. 윤회리에 무슨 공장이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공장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도면을 쭉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뭐 터예요. 터인데, 여기 보면은 물건 번호 2가, 이제 보면은 농지가 이래갖고 이제 이게 떨어지고 막 합니다. 그럼 이게 좋은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죠? 물건 2번. 자, 봅니다. 그럼 2번이, 여기 보면은 윤회리에 뭐 번지가 뭐 좀 많네요. 하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전 하나 더요. 요게 이제 경매에서 이제 전에는 법인이 농지 낙찰 못 받으니까 제조업체가 그래서 이제 분리식입니다. 그러면은 요 보면은 이 공장에서 여기 답이나 답. 자, 이런 거 사면 돈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겠죠? 딱 느낌상. 그럼 이런 거는 통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건 통과하고 여기 아니고 예로 이 공장에 뭐 이게 답이라든지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붙었으면은 좋을 건데 뒤에 오도 옆에 기특발이 붙어가지고 이런 건 별 돈 안 됩니다. 이런 돈 안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런 공장들, 그죠? 이런 공장이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인데 요거 사면은 좋다 말입니다. 이해가죠?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농지가 편편한 이러면 뭐 좋은데 뭔가 좋은데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 읍면장이 농지증 발급을 그 주장을 거부하는 자기들만의 이 예규가 있어요. 지침 이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39호라는 게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이게 있어요. 여기 이제 농지증 담당자가 존경하는 책자입니다. 저가 책자예요. 자, 그거 보면 이났어요. 여기 보면은 제 구조에 뭐라 써놨나 그러면은 구조의 3항에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주래요. 그럼 요리 주면은 등기소에서나 이거는 좋은 겁니다. 요거는 농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이거든요. 2조거든요.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냐. 자, 이렇게 답을 주면은 여러분 굿, 영어로 굿, 좋은 겁니다. 요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니다. 4번에 보면요.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농지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증을 발급한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증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제일 우리 골치 아픈 겁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거. 이게 이제 영어로 better 아주 더러운 겁니다. 이게 더러운 이게 이제 농지증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미발급 알림해놨고 이거를 떡 써놨습니다. 요거 다 써놔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매가 불허가 탁 시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요럴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당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소송해봅니다. 소송하니까 법원에서는 요거 너거 이 예규는 구조 사망 사후는 예규는 내부 규정이지 대국민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농지 내줘라 이랍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10번에 보면요. 읍면장이 자꾸 끝발을 부려요. 농지증 내도록 하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읍면장은 항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요가 따집니다. 우리는 뭐 따집니까? 판례. 판례 따지는 거예요. 판례가 뭐냐 하면은 지금 4개를 해놨어요. 4개. 이제 성수할 수 있는 판결이 뭐냐 하면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요겁니다. 1번 봅니다. 1번. 자, 봅니다. 낙찰자 때 매우 유리한 판결은 부산 고등법원 판결이 2006년도 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농지를 안 내줄 때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라고 안 내주면은 우리는 부산 고등법원 2006년도 판결 가지고 따지면은 소송에서 이깁니다. 소송에서 이게.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경매 농지, 자, 이깁니다. 원래는 이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요. 2004에 28923 봅니다. 자, 어느 분이 부산에서 강서구 대저동에 농지 낙찰받아요. 이게. 자, 농지 낙찰받는데 문제는 이게 지분이고 또 건물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무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 깔린 농지를 받는데 이리 4억에 받아가지고 농증을 못 받아냈어요. 소송하고 이겼어요. 결국은 한번 봅니다. 그때에 이 농지에 이런 이상한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보이고 이제 도면을 보면은 이게 바뀐데 요게 이제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있고 2개,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농증 내주세요 이랬더니 강서구 대저 일동장께서 못 내주겠다. 못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농증을 못 받아냈어요. 그래갖고 한바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여기 이제 부산 고법의 2000년도 판결을 만들어낸 이 장본입니다. 이 사건이. 그거 보면은 이났어요.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경매 농지 1등 된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근원이 없다. 10%는 계약자대 말이죠. 내고 지가 뭐 가서 건물세 두들부서 할 수 없잖아요. 자, 근원이 없고 그에게 낙찰자 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가 돼야 농증 내주겠다. 그는 이 강서구 대조 일동장 너는 너희 처분은 아주 부적합하다. 농지를 내주라. 이런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쓰이고 그게 대법원 가서도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 사건은 이 판결문을 사부님 사람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장짜리거든. 심리 불속행 기각 2심 판결이 맞습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내용이 없어. 부산 고법 요거를 신청해야 한 10장짜리가 판결문 옵니다. 판결 나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농지에 불법 무언 건물이 있을 때, 묘지가 있을 때, 포장이 됐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싹싹싹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보니까 농지 낙찰 받은 게네 뭐 건물이 이상한 게 있어. 안 그래도 묘가 많아. 뭐 등등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줄 것 같아. 느낌상. 그럴 때는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임양식입니다. 써가지고 제출해서 내가 잔금을 치르고 이전이 되고 나면은 그때 빨랑빨랑 한 달, 2달 만에 어떻게 해서 저거를 막 건물을 치러가든지 어쩌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뭐 200만 원 드니까 견제서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성소에서 농정을 발급받는 방법, 아까 있었죠. 부산 요거 2006년도 판결 요거를 막 써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농증을 발급 안 해주면은 반려를 받으면 법원에 가면은 반려대비죠. 반려되면은 10% 띄어야 되잖아. 근데 실무는 돌려줍니다. 여러분만 다른 사람 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하세요. 여러분만. 실무는 좀 돌려주세요. 환급해주세요. 그럼 해줍니다. 그래요. 그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경매 업무 편단을 보면은 돌려주라, 주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단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돼야 됩니다. 그건 아무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다 띄어서 10% 몰수도 했어요. 자, 봅니다. 자, 그래서
떼인 거는 달락하면 줄 겁니다. 배당되기 전까지는 줄 거예요. 잔금 넣기 전까지 빨랑빨랑 좀 달라 이렇게 뭐 줄 겁니다. 당금 넣기 전에. 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이제 한 분이 어령의 농지를 잡았어요. 칠원면 유원리에 함안군에 봅니다.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에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에 함안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낙찰 농지 그죠? 토지인데 전이가 답입니까? 답. 답인데 낙찰이 됐다. 자 봅니다. 아닌데. 여기가 하남군으로 돼 있어요. 하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 칠원면. 예. 칠원읍이가 면도 있어요. 아이 뭐. 응? 자, 번호. 다시. 자, 2019 또. 아닌데. 11 또. 0155 마이너스 0. 01515 예? 다시 001 자, 낙찰에서 보니까 안 나타나. 그러면은 밑에 기탁한 거 있죠? 그거를 눌러보세요. 자, 나오죠? 농지가 낙찰이 됐는데 그림을 안 봅니다. 자, 요리대인데 농지 내주면 안 내줍니까? 이거? 안 내주겠죠? 느낌에.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사무장 직원을 보냈더니 요거를 받아갔어요. 발급 못 해주겠다고. 그죠? 못 해주겠다. 그죠? 이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돼 가지고 형제일병을 못 해주겠다 이랬어요. 자, 그래 받아가지고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전 수리에 공매는 경매와 달라요. 공매는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 보통 이전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60일 이후하면은 가태료 부르거든요. 그래서 60일 이내 하는데 그때 소유권 이전 서류, 법무사 받은 서류에 요거를 첨부를 했어요. 등기소에서 딱 보니까 미발급 알림 각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갔습니다. 명함을 정중하게 탁 꺼내고 좀 발급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아류를 보더니 해주더랍니다. 역시 변호사 좋긴 좋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면은 불법 묘지가 좀 시끄러워요. 가보면은 묘지가 있을 때 좀 농지정 되냐 안 되냐 시끄러워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은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2018년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요거를 보면은 뭐 써놨어요. 해줄까 말까 하는 거는 뭐 내용은 그래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옛날 2013년도 민원 사례집인데 불법 묘지가 있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까?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 경영 계획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는 해주겠습니다. 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담당 직원의 재량을 많이 부여해놨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직원이 보고 마음에 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좀 꼬면 접니까? 없네? 이러면 또 발급이 안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요. 여기 사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요 가시면은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또 그거 찾기 힘들면은 우리 학원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서 검색에 농지 치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례집에 보면은 이런 거까지 여러 가지죠.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원상복구 가능합니까? 뭐부터 해서 쭉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상수 받았다. 뭐 그죠? 마을 안길 현황 도로를 맞춰 받았다. 그게 정답이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농지 발급 이런 거 짜면 되니까 다 해놨어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이제 해놨는 걸 보면은 요게 이제 최근 겁니다. 2018년도 거 가능 판단은 뭐냐니까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 할인자가 복구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충수 작성해서 제출했을 경우는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문구가 좀 애매해요.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농지는 된다. 그죠? 불법 농지다. 따라서 원상복구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농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해줄지 안 해줄지 어려워요. 근데 요 관련해서 소송 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 이제 바닷가에 묘가 있어요. 바닷가에 농지인데 바닷가에 고성에 해안면에 12에 923부입니다. 이 바닷가에 농지를 낙찰받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5천만짜리가 쭉 떨어져 가지고 그죠? 원래는 감정가가 5,055만인데 분묘가 있어서 4천만인데 결국 낙찰은 뭐 1,000만 원의 정도 낙찰을 받습니다. 이분이 싸게 받은 거죠. 5천만짜리가 4천만 됐다가 그 다음에 불허가 되고 낙찰 받았어요. 또 이 사람도 농지를 안 내주라 그래. 해안면에서 고성군 해안면에서 자 그래가지고 자 본격에 묘가 좀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묘가 보니까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죠? 보이니까 꼭 이런 거 비면 안 해주라 그래요. 면에서는 꼬투리만 보이면 무조건 막 안 해주는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소송합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제 이게 사건으로 요거예요. 2013년도 이게 농지증 반려 처분한 거를 취소해둬라 이렇게 소송 붙었어요. 결국 답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기 보면은 고성군 해안면장 상대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쭉 이거 보면요. 이거 보세요. 집에 와서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은 그죠? 농지증 발급 기준 내지 절차에 관해서 행정기관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너가 농림수산식품에서 만드는 심사 요령은 너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이지 대외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다. 법에 그런 거 안 적어놨다. 안 적어놔서 해주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행정비행 하더라도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낙찰자가 그 사람한테 변경을 한다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해주라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보통은 해줍니다. 해주는데 소송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심판 청구 소송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에 이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묘지가 많아 있어요. 두 건 모두 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매각가 결정해버렸어요. 자, 그림 보세요. 묘지가 많은 것 같죠? 여기도 묘지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묘가 많이 있는데 두 개 다 묘지가 많이 있어도 법원에서 이게 자꾸 불허가 되고 또 불허가 되고 자꾸 되거든요. 그러다 되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낙찰이 안 됩니다. 묘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이 막 그날 또 컨디션 따라서 오늘 법원장님한테 굉장히 칭찬 받았어. 업무 잘하는 우수한 사법보좌관.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보니까 또 책상을 보니까 우리 또 묘지가 많아가지고 또 매각 불허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또 불허가 시기는 좋은데 이거를 또 작은 놈 그냥 해주자. 그냥 찍어봅니다. 대략이. 자, 와이프가 아침에 대파 싸먹어 놓았어. 기분 죽겠어. 죽겠는데 또 보니까 갖다 놨어. 그때는 매각 불허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지에 대해서는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좀 오락가락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차황면에는 농지증을 반려한대요. 반려하는데 내용을 잘 보세요. 내용. 반려라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반려 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 규정한 농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주택 진입도로입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 수강행정차 받았는데 여기에 밭전입니다. 이거 큰 길에 들어간 입구죠. 마당 입구. 이게 이제 지목이 전이라 이거를 받아비싸. 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농지니까 농지가로 해서 요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농지법 이 중에는 농지가 아니다. 노농지 이러면은 그거는 패스가 됩니다. 자, 그럼 왜냐 그러면은 우리 등기소에 보면요, 등기설례 같은 게 있어요. 설례 그런 거는 해주라. 그죠? 공부상 지목이 농지 하더라도 읍면장이 발급하는 서면에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노농지라고 정명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받아오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농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런 거.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럼 뭔데? 현황 진입도로다. 현황 주차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거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어요. 농지 농지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하만 주동리 봅니다. 19하고 457. 자, 19에 5457 봅니다. 5457. 자, 농지는 농지인데, 그죠? 양면 주동리에 농지가 절반 떨어졌습니다. 51%에 248평이 떨어졌는데, 그죠?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길도 있죠? 길들이 물었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농지가 이제 주동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조금 경사가 진 것 같아요. 경사가 져갖고 이게 이제 골목에 이제 길을 막 내고 했는 건데, 이 농지입니다. 이 농지. 농지인데, 여기 보면은 보전관리지역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게 뭐냐, 이게. 요게 경사도가 15도 이렇게 있는 땅의 농지는, 요 농지를 이제 포기라는 겁니다. 포기라고 막 개발에 써라, 이제 이런 쪽에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목이 전이면은 요거도 농증 내란다. 농증. 매물에서 보면은, 농증을 분명히 내랍니다. 여기도. 여기 있죠? 농지 취득장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하겠습니다. 몰수한다.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농여건 분리농지 하는 거는요, 또 재미난 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 개 농지 중에서 읍면장이 2만 제곱미터, 그죠? 6,000평 미만의 농지로서 농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 낮은 농지를 경우가 이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농증을 받아야 된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다. 특히 법인, 요 빠졌네. 종중도 됩니다. 종중. 법인도 되고 종중도 납치받아요. 자, 우리 법인 농지 납치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영농여건 분리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종중도 돈 많아요. 돈 많은 현금가 있는 종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 종중에서는 특히 땅을 많이 살라고 그래. 나이 든 사람들. 야, 우리 임야나 전답이나 좋은 거 사가지고 후대에 이 돈이 막 10배, 20배, 100배 만들어 자손들 잘미 살려야지 이러고 사는 경우에, 그럼 종중은 농지를 못 산다 합니다. 아닙니다. 법인하고 종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러고 자경을 안 하더라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가, 특별히 또 임대가 가능하고, 전용 신고로 개발도 가능하고, 농지법이 많이 완화해주세요. 요거는. 그래서 2009년도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소유 이용의 제한을 많이 완화했다.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지 개발 수요를 경작 여건이 불리한 한계 농지를 유도해서 우량 농지 보전하고 뭐 등등등 해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은 어찌 않느냐? 자, 이거 봅니다. 이게 아까 농지 미는 사진 넣은 거죠? 문 해당 봅니다. 종중 명의로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까? 종중 원래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종중은 원래는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을 포함해서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종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일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도 취득이 된대요. 종중도 된다 하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그 다음 봅니다. 면장이 농증을 발급하기 어렵겠다. 이제 여러분들 낙찰을 받고 보니까 18에 3설주를 봅니다. 낙찰을 받으러 보니까 좀 어렵겠다. 18에 3, 4, 6, 7. 자, 여기 보면은 고성군의 조그마한 이 땅을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 쭉 보면은 좀 복잡하네. 자, 내용은 이거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땅인지 이거 보면은 여기 있네. 제시의 777 요 한 필지가 이게 건물에 좀 그 농지에 절반 정도가 건물이 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된 건데 찾기는 그렇네. 자,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농지로의 복구 계획에 대한 의견 이래 가지고 법무법인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얘로 50에서 한 70만 정도 주고 하나 써갔습니다. 이거 무건이 좋아가지고 써갔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이리 써가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그냥 덜렁 써내면은 노 할 수가 많습니다. 근데 법무법인들은 판례 같은 거 많이 넣거든요. 아까 2006년도 부산 고법 판례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딱 하니까 넣는가 하더니 제일 뒤에 본게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하고 탁 도장 거 사도장 꽉 찍어놨거든요. 막 칵 찍어줍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 공장에 2번이 농지입니다. 2번이 농지가 돼가지고 농증을 발급받으려니까 진영업에서 농지원상 복구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쭉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냅니다. 그때 낼 때는 보통 그 복구병, 이게 이제 그게 여기 공장 옆에 무허가 건축물이 이거 농지에 있어요. 예, 있으니까 그거를 가면 철거하면 돈이 들겠죠. 뭐 500이 들든지 1000만 들든지 그런 거를 건설업체에 그 비용 견적서를 넣는 게 좋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은 면회산 보고 막 수긍할 만하면 또 해줍니다. 그죠? 해주고 정 안 된다 하면은 안 해주면은 결국 소송할 밖에 없어요. 소송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경매에서는. 자, 그래서 판결을 봅니다. 유리한 판례가 몇 개 있느냐? 1번 부산 고법,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한 80%요. 8, 90% 여기 딱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제 원래 1번은 4번이 원래 엄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이게 엄마예요. 엄마고,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진짜 많이 쓰이는 우리가 이제 면세기한테 제출할 때 1번을 많이 쓰지만은 1번하고 4번은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